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기군 고흥 군수가 올해 주요 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 군수는 인구 증가와 함께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해남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염산 2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전남 지역 초등학교가 3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지난해보다 1,300여 명 줄었고 재학생이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차단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등 잘못된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남 서북권과 동북권 등 지역의 거점 병원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발생했고 인터넷 카페 등 SNS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 차단 작업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미 순식간에 다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저희들한테 뭐 계속 제 개인적인 휴대폰으로도 많이 왔고 또 병원 대표 전화를 통해서도 사실 여부 확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으로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그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 양 시민들이 첫째는 불안해하는 것 같고 30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3,023명 가운데 전남 지역은 11명이 살고 있지만 최근까지 이상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추가 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도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런 확진 환자가 있다는 어떤 그런 루머성 소문들이 많이 퍼져서 도민들이 불안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도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방역대책본부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혹시 소문을 들으시면 우리 전라남도 방역대책본부나 보건소로 확인하신 후에 30일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된다며 선별 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41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없으며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김단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됐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갖 위험 비어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정확한 정보들이 공유가 돼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콧물, 목 아픔, 기침, 그다음에 폐렴같이 가면 뭐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기도 화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4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 이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건 좋은데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새해를 맞아 LG 헬로비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기근 고흥군수와 만나 지난 한 해 동안 고흥군이 이룬 성과와 올해 주력할 사업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낸 고흥군. 우리나라 커피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커피 생산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성과의 이면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019년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송기근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한 것 같다며 올해 전체 공직자가 더욱 노력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청렴 교육, 또 청렴 컨설팅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익명 신고 시스템, 일명 헬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무원이나 국민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인구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뒤 소멸도시 1위로 선정된 데다 해마다 1000여 명씩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늘리기는 고흥군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고흥군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숙박 장소도 제공하는 사업인데 교육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특히 유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입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원할 때
우리 공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특히 공 출신 청년이 공으로 돌아오는 귀양 청년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갈등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고흥군은 올해 고흥 방문회의를 선포하고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남열 해수욕장의 서핑, 세계 낚시대회를 비롯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우주 발사 전망대 짚라인과 해안가 모노레일은 고흥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고 단체 관광객을 수주한 여행사에는 숙박요금과 식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백숲이 아주 좋습니다. 팔행산과 복례산 이 편백숲을 이용한 힐링 관광. 또 사계절 꽃이 피는 쑥섬,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는 연홍도, 이런 걸 다 연계해가지고 우리 고흥을 관광과 건강과 치유와 힐링이 종합된 이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년 한 해 동안 인구와 관광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고흥군. 다양한 지원 사업이 뒷받침되면서 늘어나는 정주 인구와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남군 옥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염산 2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오후 1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당국과 소방당국은 염산 보관용 탱크 5기 중 4기에서 밸브 등이 송산되면서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보관 탱크를 봉쇄했습니다. 또 흡착포와 모래 등으로 안전조치했으며 주변 하천으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염산이 유출된 곳은 인근 농기계 업체로부터 땅을 빌린 임차인 A씨의 개인 비닐하우스 시설로 기계 세척 등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염산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바닷가 김 양식장에 무기산을 판매하려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염산을 보관해온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전남 지역 초등학교가 3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명만 입학하는 곳은 20여 개 학교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지난해보다 1,340여 명 감소했습니다. 여수 여안초와 거문초, 나주 반남초와 고흥 영남초, 장흥 관산남초와 해남 현산남초, 신안 팔금초 등 본교 7곳과 분교 32곳 등의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목포 2곳, 신안 4곳, 여수 3곳 등 모두 14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5곳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거나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최근 몇 년 새 도심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전남의 오피스텔 10채당 2채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 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전남은 24.6%로 조사됐습니다. 3층 이상의 중대형 상가 건물은 전남의 공실률이 13.2%, 3층 이하 소형 상가는 7.7%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 월 임대료는 오피스텔이 제곱미터당 4,600원, 중대형 상가는 11,300원, 소형 상가는 9,7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는 16.2% 증가했습니다. 주요 농수산 수출 품목은 김과 전복, 오리털, 미역, 톳, 유자차, 분유와 배, 음료, 파프리카 등입니다. 최대 수출품인 김은 1억 1,6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6.1% 많아졌고 미역은 2,100만 달러로 20.4%, 톳은 2,000만 달러로 13.6%, 분유는 1,200만 달러로 63.2%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이며 수출액의 81.4%인 3억 6,800만 달러 규모가 이들 5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500만 달러로 수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외 상설 판매장 5곳을 추가로 개설하고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장해 10개 품목을 신규 입점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러시아와 몽골, 터키 등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 기업의 국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단체가 입 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전남의 한 자치단체 사교모임 대표 A씨는 자신의 사교모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 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 환경단체가 4.15 총선 출마 예정자인 우기종 민주당 예비후보를 4대강 사업의 찬동 인사라며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우 예비후보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 당시 자신이 녹색성장기획위원회 단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의 강을 파괴한 핵심 인사라는 환경단체의 표현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제시한 근거는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라는 임의의 단체가 적시한 명단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명단에 자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9일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찬동 인사가 우기종 후보라면서 검증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입지자들의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가 하면 새몰이를 위한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에서는 각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 24명이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현직 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서 의원이 한국 농업의 현실과 농어민의 아픔을 잘 알고 지역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채 농어민의 대변인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이어 목포에서도 도의원과 시의원 6명이 모여 목포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앞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목포의 절박함이 안타까워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출마를 공식화한 배종호 예비후보 역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목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목포와 신안 통합, 목포 부산 고속철 조기 건설 등 7개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주차타워를 건설해 지역의 고질 민원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두체급을 석권하며 씨름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인 씨름과 영암군의 이름을 동시에 알리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 씨름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과 함께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우리나라 명문씨름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영암군의 홍보대사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옛 현대 3호 코끼리 씨름단이었던 프로팀의 전속
씨름단입니다. 영안군에서 17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 3년간 운영해 오고 있고요. 이제 4년째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우리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 홍성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와 백두장사 두 체급을 석권하며 대한민국 최정 상임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자, 이번 대회 성적에 대한 자랑도 좀 해주시죠. 이번 2020년 설날장사에서 우리 한라장사와 백두장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총 4체급의 장사가 있는데요. 태백급의 태백장사와 금강급의 금강장사, 그다음에 한라급의 한라장사, 백두급의 백두장사라는 4개의 타이틀을 걸고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 시합에서 씨름 선수들한테 하여금 메이저 시합으로 불리는 설날장사에서 2체급을 석권하게 됐습니다. 매우 좋은 성적이고 전국 1위의 그런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네, 늠름한 선수들의 모습이 지금 사진상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평탄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하고 싶은 말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영안군에서 우리 씨름단을 재창단시켜 주시면서 우리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님, 또 우리 씨름단을 후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서포터즈 회원님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부터 설날이 좀 앞에 있어서 동계훈련을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천하장사 대회에서도 성적이 좋았었는데 좀 휴식 시간도 없이 바로 동계훈련에 들어갔었는데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번 설날 시합에서 설날장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선수들에게도 그 힘듦이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태백금강 한라 백두 전체급을 한번 석권하는 게 저희들의 또 목표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속씨름 1호 씨름단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 또 저희가 맡은 역할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맡은 역할은 군의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맞이살을 비롯한 매력 한우, 또 대봉감, 황토 고구마 등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져서 또 지역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씨름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암군이 대한민국 씨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